여러분 안녕하세요. 복된 나날을 약속하는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네 번째 왕인 세종의 몽중시와 그의 장남이자 수양대군의 형인 조선의 다섯 번째 왕 문종의 화답시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세종의 몽중시부터 보시죠. 꿈몽자의 가운데 중 해서 꿈속에서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세종은 소헌 왕후 심씨와의 사이에서 모두 8남 2녀를 두었는데요. 이 시는 그의 장남인 이 문종, 즉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쫓겨난 단종의 아버지죠. 이 몽중시는 세종이 장남인 문종의 병약함을 가슴 아파하는 시입니다. 먼저 시 내용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세종의 몽중시. 다른 일 없이 오직 천명이 있을 뿐이라 눈앞에 있는 아이가 병이 든 것을 몰랐네. 밤이 되자 혼이 꿈속에 나타나서야 갑자기 알게 되어 잠 깨어 슬피 울며 홀로 잠 못 이르노라. 시의 형식은 한 구의 7자로 4개의 구로 구성된 7언절구고요. 두 번째 구, 순구의 마지막 자인 앞전자의 종성인 니은과 절구의 끝자인 잠잘면자의 니은으로 운을 맞춰 리듬을 주었지요. 한시 법상 이 아부는 첫째 깊구의 운은 선택이고 두 번째 승구와 네 번째 결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전구는 원래 운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는 볼견자로 운을 맞췄지요. 그럼 첫 번째 구 깊구부터 보시겠습니다. 유유 조천 무외사. 다른 일 없이 오직 천명이 있을 뿐이었다. 유유, 오직유, 있을유, 오직 있을 뿐이다. 이 유유라는 말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데요. 무슨 일인가? 조천. 이 조천의 조자는 아침조로 조정의 입걸에서 왕이나 천자에게 알현할 조자이고 하늘 천자지요. 이 조천은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하늘을 향하다 혹은 하늘을 바라보다 해서 내용상 하늘의 뜻을 따르다, 천명에 따라 하늘의 명에 따라 왕이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왕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죠. 그래서 오직 하는 일이라고는 왕으로서 천명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일만이 있을 뿐이었다. 무외사, 없을무, 박외, 일사 해서 그 밖의 일은 없다. 천명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일 외에는 일체 다른 일은 생각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시인, 왕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외사, 다른 거 없이 유유조천, 오직 천명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일뿐이었다. 세종대왕이 나랏일에 진심이었음을 표현하는 구절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일에는 아무래도 무심하겠지요. 두 번째 승구입니다. 부지인병 제상전. 눈앞에 있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지를 알지 못했다. 부지, 아닐 뿔, 알지 못하다. 깨닫지 못했다. 무지했다. 무관심했다. 인병, 사람이 병이 들다. 여기서 사람 인자는 세종의 장남인 문종을 말합니다. 문종은 조선의 제5대 국왕으로서 이름은 휘는 향이고 자는 휘지예요. 이후로는 이 문종을 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향은 세종 즉위한 지 3년 때인 그의 나이 7살 때 왕세자로 책봉돼서 29년간 왕세자 노릇을 한 인물이에요. 조선왕조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왕세자로 있었죠. 매우 힘든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28살 때쯤에 세종이 병이 들어서 8년간 대리청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종의 업적은 거의 이 문종, 향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머리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비록 대리청정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손색 없이 세종의 유지를 받들어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군사 체계를 점검해서 지인법을 정비했다든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국방력을 강화했다는 등, 또 농사직서를 보급해서 백성들의 살림을 살폈고, 고려사나 고려사전료 등의 역사서를 편찬해서 조선의 역사를 정리했고, 특히 그 과학기술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서 학문 연구를 장려했다는 등등 공적이 전해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의 업적 뒤에는 모두 이 문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향은 음으로 양으로 온 힘을 다해서 조선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지나치게 과로한 탓인지 병을 얻게 됩니다. 이 향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고 충성심 또한 뛰어나서 수양대군이나 안평대군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이지만 이 형이 있는 한은 감히 어떤 역심을 품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향이 어릴 때부터 서서히 병약해지면서 슬슬 그 동생들 간에 이제 틈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세종이 물러나고 왕이 즉위한 후에는 거의 병자처럼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이후 동생들의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죠. 다시 돌아와서요. 부지인병. 세종은 이 아들 장남인 향이 병든 것을 알지 못했다. 제상전, 있을제, 침대상, 앞전자. 침대 앞에 있다 해서 향이 병이 나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요 상전이라는 것은 아주 눈앞에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칭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병이 든 것조차 알지 못했다예요. 당연하게 알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말이겠죠. 세종은 자신의 아들이자 자신의 후계자인 이 왕세자가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자신이 벌인 모든 일을 척척 처리해 주었던 왕세자가 병이 들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자신의 그 무심함, 어쩌면 자신의 업적에 연연해서 장차 왕위를 이을 이 왕세자가 병이 들었다는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자백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사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한 관계에서 어떻게 그렇게 병이 깊어지도록 볼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 세종대왕 자체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세종은 늘 그 병마에 시달렸고, 그런 만큼 죽기 전에 한 가지라도 더 일을 해야 한다는 욕심이 있었을 것이니 젊은 그 아들 향의 건강은 그다음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가 봅니다. 젊었으니 또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했겠지요. 그리고 또 이 향 또한 매우 이름난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을 아버지에게, 또 다른 면에서는 그 왕에게 드러내서 걱정을 끼쳐드릴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세종은 아들의 병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시간이 흘렀죠.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이 향의 병은 단지 한 젊은 남자의 병이 아니지요. 그야말로 세종의 왕위를 잇는, 조선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왕으로 등극할 사람의 병이지요. 그러니 세종대왕은 정말 그 중요한 일을 관가한 것은 아닌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구절인 것도 같아요. 천명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다 보니 다음 세상을 열어야 할 왕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음을 부지 몰랐다. 진정 난 몰랐다.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냐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인병 제상전.
눈앞에서 사람이 병이 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세 번째 전구, 반전이에요. 야래 혼몽 홀상견. 밤이 되자 꿈속에 혼이 나타나서야 갑자기 알게 되었다. 야래, 밤야 올래 해서 밤이 왔다. 밤이 되었다. 시간상으로 환한 대낮이 다 가고 이제 깜깜한 밤이 되었다는 의미는 내용상 이제 아들 향의 병을 고치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이 병이 깊어졌음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대낮이 지나가고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때늦은 시간적인 급박함을 야자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서야 혼몽, 꿈몽 해서 꿈속에 혼이 나타났다. 이 혼이라는 것은 넋이죠. 사람의 마음이나 정신 혹은 생각 등 그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정신적인 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어쩌면 죽은 자, 선조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조가 이 조선의 앞날을 위해서 선몽을 해주는 것 같은, 그래서 꿈을 통해서 이 세종이 현실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선조의 영혼과 교감해서 세종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 혼몽이라는 시어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현실에서는 미처 생각지 못한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장면을 표현한 시어입니다. 홀상견, 갑자기 홀, 갑자기라는 의미 속에 그 놀라움이 내포되어 있겠죠. 상견, 이 상견은 우리 보통 상견례 해서 서로 만나다, 만나보다 라는 의미로 해서 꿈속에 혼이 나타나서 갑자기 서로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데, 요 상자에는요 관상의 상처럼 본다는 의미가 있고, 또 견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미 없이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견자도 본다는 의미 외에 알다, 알아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홀상견하면 갑자기 알게 되었다, 갑자기 서로 만났다 하고 해도 뭐 틀릴 것까지야 없겠지만, 이미 이 앞에 야래 혼몽에서 혼이 꿈속에 나타났다 하면 이미 서로 만났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 혼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가,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문득 놀랍게도 알게 되었다. 현실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꿈속에 혼이 나타나서 알려주었다. 혼몽, 혼이 꿈속에 나타난 결과 홀상견, 갑자기 놀랍게도 향이 병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입니다. 이제야 그 세종이 왕세자의 병이 깊음을 알게 되었으니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심정이었겠죠. 아마도 왕세자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에 세종의 눈앞에는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자기 아버지 태종이 5째 아들로서 2번에 걸친 왕자의 난으로 숙부들을 죽여가며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잖아요. 저렇게 왕세자인 향이 병이 걸려 누워있다면 아버지 형제들이 그랬듯이 자기의 자식들도 서로 죽고 지기며 왕위 징탈을 벌일 것이라는 그런 예감이 스쳤을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해서 이 구절은 왕세자인 향의 병약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서 이후 초래될 수 있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는 장면을 이 홀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래 혼몽 홀상견. 밤이 되자 꿈속에
혼이 나타나서 갑자기 알게 되었다. 예, 마지막 결구입니다. 교후 비제 부자면 잠에서 깨어 슬피 소리내어 울며 홀로 잠 못 이루다. 교후, 요 교자는요, 잠에서 깬다 할 때는 교로 발음합니다. 교후, 잠에서 깨어난 후. 아마도 세종의 선조일 것 같은 혼이 왕세자 향이 병이 깊었음을 알려주는 예지몽을 꾸고 놀래서 잠에서 깨어난 후죠. 물론 단순히 놀래서 잠 깨어 일어났다는 의미로도 익혀지겠지만 교자가 또 깨달았다는 의미의 각의 의미도 있죠. 향은 단순한 어떤 한 젊은이가 아니죠.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그 왕의 병이 깊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알게 됐다라는 의미에서의 각의 의미도 있어요. 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대처해야겠는데 그에 앞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비통함을 표현한 것이 비제예요. 요 슬플 비자는 안일 빌자의 마음 심자죠. 예,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이 아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슬픔을 의미하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이 우울죄도 소리 없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입구자가 들어가 있죠. 예, 소리를 내면서 격렬하게 우는 울음이에요. 그래서 비제하면 단순히 슬프다는 의미를 넘어서 참을 수 없는 비통함을 표현한 시어겠습니다. 교후비제, 잠 깨어 슬피 목 놓아 울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이니만큼 마냥 슬퍼만 할 수는 없죠.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자면, 안일불, 홀로자, 잠잘면, 홀로 잠 이루지 못하네. 홀로 잠 못 이루네. 요 부자는 부정의 의미이고요. 요 자자는 홀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당연히 저절로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들의 슬픔이 아니라 후계자의 일이죠. 당연하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아들의 병에 미처 대처하지 못했던 그런 안일한 생각에 대한 후회도 있겠지만 만약의 경우 왕세자 향이 끝내 죽음을 맞이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위험 요소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자기 아버지 태종이 그랬듯이 또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사실 세종과 소헌왕후 사이에서 나온 자제들은 모두 출중했다고 합니다. 특히 문종과 3살 터울인 수양대군, 그리고 수양대군보다 1살 아래인 안평대군, 또 5째 금성대군 등 모두가 뛰어난 왕자들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맏형인 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동생들은 죽은 듯이 살고 있었는데 형이 저렇게 병약하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급기야 죽기라도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 그 후의 일들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세종은 자기의 아버지 태종이 형제들의 죽음을 밟고 왕위에 올랐던 일련의 사태를 떠올리며 자기 아들들이 겪어야 할 사태를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유난히 자기 아버지 태종을 닮은 수양대군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담담정이나 무게정사를 통해서 인맥을 탄탄히 다지고 있는 안평대군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은 인기 없는 수양대군보다도 모두의 추앙을 받는 안평을 더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세종은 자기의 장모, 즉 소헌왕후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잠깐 틈을 내서 안평의 집을 찾습니다. 그는 한 열흘간 안평의 집에서 지내면서 안평에게
한 임금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비해당이라는 호를 내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왕의 자리를 욕심내지 않겠다. 다짐을 받습니다. 그렇게 세종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결국 문종이 죽고 이어서 문종의 아들 단종이 즉위를 하자 엉뚱하게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키며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게 되죠. 어쩌면 이날 꿈속에서 세종은 이미 그러한 것을 예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그런저런 생각으로 부자면 잠을 이루지 못하다. 병든 아들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을 넘어서 이 나라의 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조선의 군주로서 뭔가 불행한 예감을 느끼면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절망감에 슬퍼하며 그 슬픔 속에서도 앞일을 모색하는 세종대왕의 한 단면을 상상해 봅니다. 정리해 보죠. 교후 비제 부자면 잠이 깬 후 슬피 목 놓아 울며 홀로 잠 못 이루네. 아비로서의 아픔과 군주로서의 책임감을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왕세자 향이 세종의 몽중시에 화답합니다. 먼저 내용 읽어보죠. 충성과 효심은 완전하게 하기 어려우니 세상사 일 중에 가장 어려워서 부모를 섬기고 나라를 근심하는 모든 것이 모두 애간장을 녹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긴 밤 차가운 등불 아래 임금의 뜻을 어여삐 여겼으나 차마 뜰 앞에 나서서 임금 계신 북쪽을 바라보지 못하겠구나. 이 시도 니은자를 아분으로 한 칠원절굿이에요. 여기서 첫 기구에 어려울 난자, 그리고 승구에 간간, 결구에 볼간 해서 니은을 아분으로 리듬을 맞췄습니다. 기구부터 보시죠. 충효, 난전, 사최난. 충성과 효심은 완전하게 하기 어려우니 일 중에 제일 어렵구나. 충효, 난전. 충효, 충성충, 효도효. 난전, 완전하게 하기 어렵다. 여시 춘추에 인고난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은 정말로 완전하기 어렵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난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향은 나라를 위하는 충성과 그 부모 세종을 향한 효도를 완전하게 제대로 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죠. 그것을 강조하는 말로 사최난, 일사, 최고, 최, 어려울 난. 이 충성과 효도가 세상일 중에 제일 어렵다. 이 귀절로 해서 왕세자 향의 세종을 향한 충성심과 효심을 짐작할 수 있겠죠. 충성과 효도를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어렵다. 이것은 못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해도 다 할 수 없음을 표현한 시어죠.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선승인 나옹 화상의 나옹은 게으를 나자에 늙은이 옹자로서 게으른 늙은이라는 뜻인데 요 게으를 나자가 정말 게을러서가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른지 몰라 라고 말하죠. 오히려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가 매우 부지런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충성과 효도는 정말 완전하게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더 충성을 하고 더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이 문종은요, 조선 왕들 중 꽃미남에 속할 정도로 용모가 수려했고 성품도 너그럽고 강직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형제보다도 효심이 깊었고 위에도 남달랐다고 합니다. 충효, 난전, 사최난. 충성과 효심은 완전하게 하기 어려우니 일 중에 제일 어렵구나.
예, 두 번째 승구것이죠. 봉친우국 총관간. 부모님을 섬기고 나라를 걱정하는 것은 모두 힘든 것이었다. 봉친, 밭들봉 부모친이죠. 예, 부모를 섬기다. 우국, 걱정할 우, 나라국, 나라를 걱정하다. 요 봉친우국은 이 앞에 충효를 풀어서 반복함으로써 문종이 굉장히 충성과 효도의 진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충효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 총관간이에요. 총관간. 이 총자는 충과 효 두 가지를 지칭하죠. 이 둘은 모두 관간, 관련될 관, 오장 중에 하나인 간간, 간과 관련되어 있다. 이 간이라는 것은 해독작용도 하고 면역작용도 담당하는 우리 몸의 아주 핵심적인 장기 중에 하나인데, 한의학적으로 이 간은 감정을 조절하는 장기로서 특히 걱정이나 분노, 초조함 같은 그런 감정이 이 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가 봅니다. 해서 감정의 고통이 극에 달해지면 간과 창자가 타들어간다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 또한 기구에 이어서 왕세자의 향이 부모를 향한 효심과 나라를 향한 충성심이 어떠했었던가를 표현해주고 있죠. 즉, 이 기구와 승구는 충성과 효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그야말로 애간장이 다 녹아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힘든 것이었다. 예, 달리 말하면 이 문종은 자신이 병이 들은 것은 그야말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느라고 병이 걸렸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문종, 향은 8년간 대리청정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은 보통의 대리청정이 아니라 정말 조선을 안정되게 했던 역할을 해냈죠. 그렇게 하느라 이렇게 병이 들은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세종을 원망해야 하는데, 그러나 이 봉친우국 총간간은 몸이 쇠해서 죽게 된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그 정도로 자기는 나라에 충성했고 부모에 효도했다는 것을 표현한 구절이라고 읽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전구, 반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등 영야 연군의, 긴 밤 차가운 등잔 밑에서 임금의 뜻을 어여삐 여겼다. 한등, 찰한 등잔 등, 한등, 따뜻한 등불이 아니라 차가운 등불이에요. 어쩌면 자신의 그 쇠약해진 몸을 찰 한자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꺼져버릴 목숨을 등잔 등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시한부 목숨과 같은 몸을 가지고 영야, 길 영자, 영원할 영자, 밤야자죠. 영자는 기다려도 날이 밝을 것 같지 않은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아픔을 영원한 영자로, 그리고 결국 그 자신의 병을 고칠 약을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이미지를 요 밤야자로 썼나 생각해 봅니다. 예, 나라를 걱정하고 효도를 생각하는 매우 힘들고 고독한 시간을 영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래서 영야, 자신의 그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지루한 그런 긴 밤에 한등, 시한부적인 그런 쇠약한 몸을 가지고 연군의, 임금의 뜻을 어여삐 여겼다. 요 연자를요, 불쌍히 여기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그 문종은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정책들이 다 마음에 들어요.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아버지의 유지를 다 받들어 드리고 싶은,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큼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은 안타까움, 그런 것이 표현된 연자로 읽어보겠습니다. 군의는 세종대왕의 뜻이죠.
오직 천명을 따르며 나라 일에 여념이 없다 보니 왕세자인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는 그런 아버지 세종대왕의 그 뜻을 어여삐 여기다. 다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 안타깝게 여기다. 세종대왕은 조선의 제4대 왕으로서 세종대왕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업적을 이뤄냈죠. 특히 한글 창제는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화적 업적으로 평가되는 것이고요. 또 해시계라든가 물시계 같은 그런 과학적인 것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또 농사직설을 편찬해서 농업 생산을 높였고, 그리고 용비어천가 같은 문학작품을 후원해서 음악이나 문학을 장려했고 등등. 세종대왕의 업적은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지 않습니까? 그런 군의, 그런 임금의 뜻을 향은 그 쇠약해진 몸으로 영야, 길게는 28년간의 왕세자 노릇을 하면서 또 짧게는 8년간의 대리청정을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줬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연군의 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한등 영야 연군의. 긴 밤 차가운 등잔 밑에서 임금의 뜻을 어여삐 여겼다. 다음 마지막 결구입니다. 미인전지 망북간. 차마 뜰에 나가 북쪽을 바라보지 못하다. 미인, 안일미, 참을인, 차마 뭐뭐하지 못하다. 전지, 앞전, 뜰지 해서 앞뜰이라고도 하는데, 이 앞전자를 동사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다. 요 지는요, 이 향이 머물고 있는 곳이고, 전지, 머물고 있는 뜰에 나가다 해서 요 뜰에 나가서 망북간, 바라볼 망, 국력북, 볼간이죠. 이 북쪽은 세종대왕이 거처하는 궁궐이 있는 곳이죠. 이 망북간은 원래 망간 북인데 이 북쪽을 강조해서 앞으로 옮긴 것이에요. 그래서 인, 차마, 전지, 자신이 머무는 곳에 뜰에 나가서 망북간, 임금 계시는 북쪽을 바라보지 못하다. 왕을 향한 충성과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파서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인전지 망북간. 차마 뜰에 나가 북쪽을 바라보지 못하다. 이상으로 아들의 병이 기품을 알고 슬퍼하며 잠 못 이루는 세종대왕의 몽중시와 충성과 효도를 하느라 몸이 다 상했음에도 더 해드리지 못하는 마음을 죄스러워하는 왕세자 향에 화답시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 부자간의 시는 조선 문학사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상에서도 부자간의 정서적인 교감이 아주 두드러진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럼 저의 시 해석을 바탕으로 두 수 함께 읽어보죠. 유유 조천 무외사. 다른 일 없이 오직 천명을 따르는 일뿐이라. 부지인병 제상전. 눈앞에 내 아이가 병이 든 것을 알지 못했네. 야래 혼몽 홀상견. 밤이 되자 꿈속에 혼이 나타나서야 갑자기 알게 되어 교후 비제 부자면. 잠 깨어 슬피 울며 홀로 잠 못 이루노라. 다음 문종의 화답시예요. 충효 난전 사최난. 충성과 효도는 완전하게 하기 어려우니 세상사 중 가장 어려워서 봉친 우국 총관간.
부모를 섬기고 나라를 걱정하는 것은 모두 간과 관련이 있다네. 한등 영야 연군의. 긴 밤 차가운 등불 아래에서 임금의 뜻이 가여워 미인전지 망북간. 차마 앞들에 나아가 임금 계신 북쪽을 쳐다보지 못하네. 예, 이상의 저의 시 해석을 바탕으로 더 멋지게 해석해 보세요. 예, 또 좋은 시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